장영진 TV를 사랑해 주시는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밤중의 뉴스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글쎄 이 비는 태풍 때문에 내리는 비라고 하죠. 태풍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쪽에는 바람은 많이 안 붑니다만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태풍이 끝나고 나면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장마 전선이 활성화된다, 다시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 이 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는 생기지 않길 바라봅니다. 며칠 전이 상당히 무더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더웠던 이유 역시 태풍 때문이었다. 중국 쪽으로 간 태풍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용진 뉴스, 장용진 TV 오늘 제가 글쎄 이 방송을 할 맛이 안 나요. 장용진 TV는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뛰어왔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라는 것, 그 존재가 얼마나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용진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검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 모두를 통틀어서 검찰개혁은 저의 필생의 목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지지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이유 역시 거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언론계라는 게 상당히 수구적폐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끼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뭐 이런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런 기자들끼리 단톡방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어요. 놀랍죠. 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제 각각 따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이익을 참 많이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참 그런 세월들이 아주 길었어요. 저로서는 2019년 이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때문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가차없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이재명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개혁에 열성을 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만 해도요, 제가 힘이 너무 빠집니다.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뛰어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인가 싶으니까 내가 이 꼬라지를 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나 하는 자괴감까지도 듭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간, 검찰개혁이 딱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전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도 그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병석이라는 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어요. 그 결과 우리가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이루어냈던 검찰개혁은 한동훈이가 그 시행령 한 줄 싹 바꾸니까 완전히 다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어요. 딱 그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요? 마이크가 이상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자, 만물상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하셨고요. 예. 힐링캠프님께서 검찰개혁 지지선이 깨졌어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SMK님께서는 마이크를 체크해 보라고 하시네요. 자, 마이크 지금은 괜찮습니까? 괜찮죠? 예. 오늘 소리가 좀 이상하다. 예, 지금 괜찮다고 하시네요. 예, 마이크 이제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최대한 좀 정제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조금 좀 자제하면서 진정을 어떤 이렇게 이성을 붙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또 제 주장을 널리 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년도 최저시급이 1,700원이 됐다고 하네요. 1,700원. 글쎄요, 1,700원. 노동계에서는 12,000원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예, 글쎄, 참,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더디기만 하네요.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복되는 경기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비판을 하되 비방이나 욕설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댓글창에서 의견 주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아니군요. 종합특검이군요.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 남용 등등을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확실한 혐의점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내란 가담뿐만 아니라 윤석열 석방과 관련된 즉시 항고 포기권, 이 역시 심우정의 혐의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심우정이라는 자는 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담한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칫 증거가 왜곡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우정 구속영장은 곧바로 지기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에 즉시항고 포기 사건. 왜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주잖아요. 구속기간 이상하게 계산해가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게 곧바로 법 왜곡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즉시항고 포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혹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곧바로 지기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시항고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기현이가 이상한 판결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참 여러 가지 씁쓸하고 맥 빠지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사건도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맥 빠지는 얘기,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조금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그래도 기분 좋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 다음 차례는 지기현. 네,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검찰개혁을 말아먹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11명에는 노무현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된 곽상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곽상원 의원을 보면서 한편으로 배신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거나 측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줄 알아. 노무현의 유산 때문인데. 그래서 노무현의 유산으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점을 안다면 모든 활동의 중심을 개혁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 최우선을 해야 되는데 개혁 최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 우선인 것 같아서 자기 정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생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국회의원 11명 검찰개혁법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끝끝내 반대하는 11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되는 자기들 말로는 제한적인 그런 범죄, 이 얘기가 얼마나 허구인지, 이들이 얼마나 검찰에 노란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수사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끝끝내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부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낱낱이 알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한테 뭐 받아먹었냐? 검찰개혁 끝내 말아먹은 민주당 국회의원 11명.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김건희 특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대법원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건희 대법원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사건 등등을 모두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통일교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담당 대법관이 박영재입니다. 조희대의 제1번 넘버원 꼬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이 김건희 관련 재판 상고심 선고 중에는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지 않고 나온 김건희 판결인 거죠. 그래서 특검이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이거 지금 12시 곧 넘어갈 거잖아요. 12시를 곧 넘어갈 거로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대법원 선고를 멈춰달라. 기간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판결이 지금 다 내려져 있는 상태고 선고만 남았는데 막판에 이 대법원 선고를 갑자기 멈춰 세우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 이 민중기 특검의 의도가 무엇인지 세 번째 주제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김건희의 경우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명태균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같은 행위예요. 부부가 한 짓이에요. 하나는 부부가 같이 한 짓인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가 나왔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리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특검이 이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대법 선고를 멈춰 세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론에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오늘 댓글창에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험악한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죠. 그죠? 네. 자, 오밤중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000명이 넘었네요. 오늘 제가 좀 제목을 도발적으로 붙여서 그런가요?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지금 채팅에 참가해 주신 분들도 많아졌네요. 동KK님 오셨고요. 그린님도 오셨습니다. 한혜영님, 그 다음에 김터프님도 오셨네요. 이게 터프죠? 김튜프라고 해야 되나요? 터프라고 해야 되나요? 예, 튜프라고 하겠네요. 김튜프님 오셨고요. 별해는 놈님, KMNL님 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몽시리님 오셨고요. 그리고 백마장군님 오셨습니다. 김태환님 오셨고요. 위드 윤광일님 오셨습니다. 곽상봉님, 김기중님, 김꼬마님도 오셨고요. 김영임님, 늘보리 리포터님, 다이아님, 뜬구름님, 로드러너님, 박윤희님, 백마왕자님 오셨습니다. 백억신님, 버럭가꿍님, 베이비라떼님, 블루마운틴님도 오셨고요. 비엔나, 사랑이란 두 글자, 선돌님도 오셨습니다. 신의 향기, 올리브님, 왕도토리님 오셨고요. 운산님, 유원희님, 이기쁨님, 이영성님, 그 다음에 민생육단님, 잼소피아님, 그 다음에 정의님도 오셨네요. 조수님, 그리고 조승님, 그 다음에 천상천하님, 그 다음에 청사암님도 오셨습니다. 청파님, 팀버님, 파란하늘 파란세상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하얀머리님, 그 다음에 한종수님, 호연지기님, 홍길동님, 그리고 황의경님, 후후영심이님도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닉네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